안녕하세요. 96번째 박인철 방송 나누나 시간입니다.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목도 늘 잠기고 또 이제 제가 틀니를 끼고 하다 보니까 틀니가 헐렁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좀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불교 학생회와 여밀락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연밀락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여름방학 때 그 설악산 울산부에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의 폭을 좀 더 넓히고 다양한 어떤 그 체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제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2학년 그 중반쯤 됐을 때 그 같은 화실 다니던 친구인지 후배인지 이제 그 전에 이제 재수 삼수할 때 그 화실을 다녔었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다녔기 때문에 뭐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후배라고 하기도 더 그런데, 그 친구 이제 밖에서 한번 만났더니 저보고 같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딘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형이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사실 누구를 이렇게 돕는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다부터 이제 등하굣길에도 친구들이 이제 가방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 있다 하면 그런 걸 좀 풀어주는 정도, 그런 건 했을지 몰라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누구를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장애인인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냐,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말로 여기서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 가 보면 형이 할 일이 보일 거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도 이제 간절하게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언제 가면 되냐 그랬더니 시간은 아무 때나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형이 필요한 시간을 맞춰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이제 한번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당동에 그 그러니까 직업 소개서도 아니고 하여튼 그 조금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공예를 하는 분이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그 나무 깎는 거를 훈련시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이 하는 것 치고는 의외로 그 지적장애인 숫자가 한 20여 명 가까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 나무 깎는 것도 구경하고 또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조소를 전공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조소과를 다니시면은
여기 오면 참 도움받을 일이 많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제가 뭘 도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거기 끌고 가진 그 후배도 그 꼭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뭐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었죠. 여기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 했더니,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다니는, 그러니까 그 인문계 쪽 대학생들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한글 기초 교육을 하고, 또 이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뭐 덧셈뺄셈이나 간단한 수식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1, 2, 3, 4를 가르친 1, 2, 3, 4 못 쓰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력된 것이 목공예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나무를, 그러니까 최대한 무드운 나무를 이제 골라가지고 조각도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새기도록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조각을 전공하는 저한테는 이제 딱 맞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얼떨결에 그러면은 나는 목공예 쪽을 시간을 맞는데 목공예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것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시간이 빌 때 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시간을 맞춰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또 모임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렇게 각자 자기 비는 시간에 와서 하다 보니까, 뭐 월요일 날 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화요일 날 활동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비는 시간에만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얼떨결에 수업이 비는 그런 때 이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딱히 깎는 거를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는 조각도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칠판에다 그냥 그림을 쫙 그려놓고 칼을 들고 보여주면서, 이거는 무슨 칼 하면은 세모칼 하고, 이제 또 이거는 무슨 칼 하면 둥근 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자 그러면은 세모칼을 갈 때는 칼날을 어디를 쥐고 어디를 갈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 아주 미세한 사포질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칼을 가는 거를 그냥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자, 이렇게 칼을 갈면 된다 하고, 이제 시작하고 가보면은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칼등을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가려야 된다 하고, 이제 다시 정정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칼을 갈 때 과연 칼날을 정확하게 갈고 있는가, 때로는 칼등을 가는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서랍이 여러 단으로 되었을 때 윗서랍에 있는 걸 찾는다고 아랫서랍을 한참 뒤다 보면은 윗서랍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지적 능력이 뭐 훌륭하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제한된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거기 나오는 이제 친구들이 그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수요일 반 각각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 체계적인 그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든지, 한 일주일에 너무 바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 시적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의논을 하자. 이제 그런 어,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도 그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교식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그 지적 장애인이라는 존재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 한번 간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따라갔었는데 그 방문이 어쩌면 내 삶의 그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친구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지적 장애인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좀 더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